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TCC 스틸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시가총액 주당 원이며 안녕하세요, 파란풍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TCC 스틸은 저 역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모으고 블로그에서도 지속적으로 소개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한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한국 증시는 과거 삼성전자의 사례와 같이 주도주에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뭐 아니면 도인 시장입니다. 따라서 초수익 성장주를 여러분들께서는 잡으셔야 합니다. TCC 스틸은 에코프로가 숏스퀴즈 사태로 폭등하던 시기의 주가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기에 아주 강력한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주도주는 하락장에서 버티는 힘이 강하고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면모를 보입니다. 제 관련 포스팅은 선대인 소장님께서 연구소 회원분들께 소개해 주시기도 하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 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였는데 과연 TCC 스틸이 주도주의 면모를 계속 지켜주는지 관찰하고 싶어서 며칠 더 추이를 지켜보다가 이제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업을 이렇게나 오른 가격을 주고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고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단한 투자 여정에 제가 평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해서인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비해서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독점의 기술을 읽었는데 TCC 스틸은 대단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특히나 TCC 스틸의 니켈 도금 강판은 완벽한 이중 밀착 도금 형태로 동종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품질이 특히나 뛰어나면 그렇다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TCC 스틸의 글로벌 도금 강판 점유율은 45%입니다. 생산력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외 기존의 주석 도금 강판 역시 KG 스틸, TCC 스틸, 시너 다이나믹스 3개 회사가 과점하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다트 공시에 나와 있는 표면 처리 강판 사업 부문에 대표적인 주석 도금 강판과 니켈 도금 강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24년 4분기 실적까지 모두 합친다면 매출액 합계액은 22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위하는 사업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찍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책 내용을 기반으로 TCC 스틸의 투자 매력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정리한 내용인데,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나 성장세를 볼 때 대단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직전에 올린 영상에서 다룬 폐배터리 시장이 아닌 이런 시장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CC 스틸은 주력 사업 부문들이 모두 독점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아주 높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배터리 원통형 케이스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에 주목해서 회사를 보아야 합니다. TCC 스틸 경쟁사로는 토요코한, 타타스틸, NSC 등의 글로벌 경쟁사들이 있지만 이미 TCC 스틸의 글로벌 도금 강판 점유율은 45%에 이릅니다. 또한 김지훈 대표님의 데이터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의 예상이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의 업체들의 모든 공장을 100% 가동해도 엄청난 공급 부족으로 TCC 스틸의 물건이 안 팔릴 것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역시도 얼마나 강력한 투자 매력도인지는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고객사들이 사간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수요가 줄면서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TCC 스틸의 업황이 좋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경쟁사들한테 독점적 지위를 따라잡힐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또한 리스크 요인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공급량 자체도 TCC 스틸은 14만 톤으로 2위인 토요코한과 2만 톤 차이이긴 하지만 현재 생산력도 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TCC 스틸은 다음과 같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감행해서 사업부를 아주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기업이 국제적으로도 경쟁사들한테 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아주 건실한 기업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앞선 다트 공시로 볼 때에도 TCC 스틸의 폭발적인 매출액 증가는 다소 둔화된 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23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1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와 6억 원의 순이익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지위에 있는 미래 시장을 내다보는 TCC 스틸을 단순히 최근 실적이 둔화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 재무제표를 보면 실적이 17년도에 비해서 대단히 개선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주력 사업은 시작도 안 한 단계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은 맞지만 주가는 미래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TCC 스틸이 열심히 준비한 니켈 도금 강판 산업이 불을 뿜으며 실적으로 찍히는 시점은 아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실적이 둔화된다면 주가가 꼬꾸라지면서 밑으로 처박히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TCC 스틸의 포항공장 준공으로 생산 캐파는 8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증가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매출이 안 나오는 것은 커지는 원통형 배터리 시장과 TCC 스틸의 독점적 지위를 생각할 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2차전지 조정에도 주가가 계속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PS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구글의 예시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를 놓고 볼 때 TCC 스틸의 현 주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사실 스탠 와인스타인의 30주간의 이동평균선이 뚫렸기에 하락하는 이 지점에서 원칙상은 파는 게 맞지만 도저히 팔 수가 없었습니다. 독점적 지위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단숨에 지금 30주 이동평균선을 뚫어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30주 이평선 추종 매매 전략이 한국 2차전지 시장에서는 꽤나 안 먹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입니다. 이평선을 타고 부글부글 거리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숨에 탑승조차 할 수 없게 뚫어버리는 경우가 수없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TCC 스틸의 주간 차트를 보면 48,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버텨주고 있으며 다른 2차전지 섹터가 무너질 때에도 홀로 계속 5만원 언저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2차전지의 휘몰아치는 조정의 강도가 꽤 강력했음에도 홀로 계속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TCC 스틸은 현재 마크 미너비니가 이야기하는 주도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제목에도 언급했듯이 에코프로가 150만원 가던 그 시절의 가격대를 벌써 혼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TCC 스틸이 선진 기술력을 기반으로 강력한 철강 소재 주도주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공장이 완공되고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이 된다면 본격적인 실적과 함께 주가는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TCC 스틸의 미래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사마알미늄, 코스모 신소재와 비교할 때 현재 당사의 PSR은 오른 주가에도 불구하고 3 정도로 아직도 나쁘지 않은 주가 수준입니다. 펀더멘탈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재무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미래 업황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느낌의 회사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도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시설 투자 등으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생산 캐파가 3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면 매출액 역시 3배가량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완공 시 7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2조가량으로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관비가 캐파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특성상 가중치를 3배보다 약간 더 많이 줘서 대략 1,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찍힌다고만 해도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주게 되면 3.2조의 가이드라인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산식으로도 앞으로 성장 여력이 꽤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TCC 스틸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시가총액 3.2조, 주당 12만 2,070원이며 이러한 결과치는 얼추 정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은 사마알미늄과 PS 비율을 맞춘다고 하면 14만 4,620원이고 대단히 우량한 기업인 코스모 신소재랑 맞춘다면 20만 5,6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확률적으로 빨리 당겨오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저 맥시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 주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소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판단은 투자자분들마다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업과 꾸준히 함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TCC 스틸은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간이 나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미래 생산 캐파에 주목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에코나 포스코 계열사에 비교해보면 광물 가격의 등락에 따라 기민하게 주가가 움직일 요인도 없다는 것이 긍정적인 투자 지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여의도의 기관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의 집중 공격의 포화 속에서 살짝 비껴가 있다는 것도 모멘텀 플레이가 판을 치는 현재 한국 시장에서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TCC 스틸은 주력 사업부들이 모두 독과점적인 영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2차전지양 니켈 도금강판 사업부는 세계 1위입니다. 2차전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다지는 TCC 스틸도 잊지 마시고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유료 리딩이나 카톡방 같은 것들은 운영하지도 않고 그저 혼자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작은 채널의 운영에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채널이 커지지 않고 소수정예로 조용히 스터디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열한 공부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